모닝 브리핑입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 또 하락을 했죠. 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요일과 마찬가지로 목요일에도 삼성전자와 2차전지의 하락이 투심을 악화시켰고요. 또 SK하이닉스가 3% 넘게 빠지며 코스피 지수의 하락을 더 이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 국채 입찰 수요 부진이 국내 증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5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은 좀 부디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길 바라면서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미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이 국내 증시 숨통을 조여옵니다. 10년물 금리 숫자 4.35%까지 내려왔을 때까지만 해도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는 사실상 끝이 났구나 했는데 이거 굉장히 애매한 자리에서 국채 입찰 수요 부진이란 이슈가 다시 한번 금리 상승을 부추기니 이거 이렇게 되면 또 10년물 금리 4.8%를 찍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속에 국내 증시 투심도 함께 얼어붙었던 전거래일 한마디. 금리 상승에 고통받는 국내 증시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튀어버리니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도 1,380원 선까지 바짝 올라섰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까지 지속이 됐죠. 고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채 200개가 되지 않았던 목요일장.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요즘 시장을 보고 있으면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지수가 하락한다 싶으면 1%는 눈 깜짝할 사이에 빠지는데요. 어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에 나서면서 급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7년물 국채 입찰 부진 여파로 10년물 금리가 4.6%대에 진입했고 또 오늘 밤에 예정된 PC 물가 경계 심리가 지속됐기 때문인데요. 지수는 1.5% 밀리며 3개월 만에 2,63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째 대규모 순매도했는데 이틀 동안 약 3조 원을 팔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로봇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지수는 0.7% 하락한 831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부진한 시장 속에서 어제 특징적이었던 섹터들도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웹툰과 화장품주는 올랐고 IT 대표주들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웹툰주, 어제 장 초반부터 부각이 됐는데요. 네이버 웹툰이 6월 나스닥에 상장할 것이란 전망에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라인 야후 지분구조 변경 요구 이슈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웹툰의 IPO 추진은 순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키다리 스튜디오는 11%, MBT는 11% 가까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주 요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분기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1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역대 1분기 중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15%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또 한국 화장품 제조가 9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어제는 10% 올랐습니다. 네, 한편 어제 IT 대표주들은 일제히 파란불을 보였는데요. 국채 물량 부담 속에 미국 국채 금리가 4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간밤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 최근 AI 데이터 센터 수혜 기대감에 11만 원을 돌파했던 LG전자가 어제는 3.8% 빠진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 신고가를 기록하며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던 SK하이닉스도 3% 하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특징 섹터들 살펴봤고요. 또 어떤 섹터가 부각됐는지 알아보시죠. 네, 어제도 이렇게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지속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의 급락이 지수의 하방 압력을 좀 더했던 하루였습니다. 여기에다 구리 가격까지 고점에서 주춤하자 전선 섹터까지도 내림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요, 상대적으로 매크로 환경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 관련주에 좀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 위기가 닥친다. 저출산 정책 관련주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날 또 이렇게 의미 있게 저출산 정책 테마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여러분 뉴스에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작년 4분기 기준 0.65를 기록했다라는 헤드라인 여기저기서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합계 출산율 뜻 한번 정리해보고 갈까요?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자, 이 0.65가 얼마나 충격적인 숫자냐면요. 지금 긴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합계 출산율이 대한민국보다 높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통에서도 0.7이거든요. 그래도 2010년엔 1.2, 1.3까지 기록하던 대한민국 출산율이 10여 년 만에 쿵 하고
떨어진 거죠. 도대체 무엇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이건 바로 한국 특유의 비교 경쟁 사회 때문입니다. 비교 경쟁 사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죠. 아이를 한 명 키우는 데 필요한 평균 비용 무려 3억 8,198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그래서 양육비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일까요? 아무리 교육열 치열한 대한민국이라 해도 그래도 평균값인데 1억 원 내지는 많아도 2억 원대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평균값 무려 4억 원에 달한다니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니 나 혼자도 생활하기 팍팍한 대한민국에서 감히 쉽게 결혼을 또 감히 쉽게 출산을 생각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자, 2022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소식을 접한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법학대학 한 교수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강한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이 교수가 최근 더 낮아진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듣고선 와, 정말 충격적입니다. 전쟁 없이 이렇게 낮은 출산율 전 처음 봅니다. 이건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말을 하는 건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내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 기업의 68%가 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6년에서 10년 안에 인력 부족 문제로 제2의 IMF가 닥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거죠. 합계 출산율 감소율 전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 이에 정부는 수습에 나섰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정부의 저출산 종합 마스터 플랜에 이르면 다음 달 초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 원래는 3월에 발표가 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 그리고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 신설이 어느 정도 좀 진척을 보이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번 6월에 공개가 이뤄지게 된 겁니다. 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합니다. 역대 정부들 저출산 대책에 공을 들인 게 사실이지만 워라밸을 수용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다음 달 공개될 종합대책엔 보다 강력한 특단의 정책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는 이번 정부의 대응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관련주 흐름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꿈비입니다. 놀이방 매트, 유아용 침구나 가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가는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아가방 컴퍼니 보시죠. 유아 의류 브랜드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 중국에 다 자회사를 두고 현재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죠. 주가는 어제 윗꼬리를 달면서 1.8% 상승에 그쳤습니다. 다음은 비스토스입니다. 신생아 의료기기 만드는 전문 기업인데요. 매출에서 유축기가 비중이 큰데 이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가는요, 전날 5.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 상성출판사입니다. 아기상어 만든 핑크퐁 관련주로 유명하죠. 주가는 유일하게 또 0.4% 어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세대보다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계획보다는 현재의 생존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죠. 이렇게 치열함을 통해 고속 성장이라는 걸 얻었지만 동시에 세계 꼴찌 출산율이란 부작용도 함께 떠안을 수밖에 없는 2024년의 대한민국. 그래도 우린 또 한다면 한다. 숨은 저력이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하루빨리 더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미래가 그려질 수 있는 나라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길 또 동시에 관련주들의 에너지도 더 강하게 응축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이번엔 공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는 지난해 매입한 자사주 69만 5,626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매입가 기준 약 1,200억 원 규모로 현재 시총의 1%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는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사주 교부를 목적으로 보통주 2만 5천 주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고요. 그리고 나이스정보통신은 신탁 계약 내 취득 완료를 목적으로 신한투자증권과 6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밝혔으니까요.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6월 4일까지 미국 임상종양학회에 참여해 이 자사 항암제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유한양행은 랭라자와 얀센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임상 3상 요건에 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HLB는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의 생존기간 추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주에 주목해 보시죠. 네, 그리고 지난 2월에 현대차가 현대모비스의 수소 사업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오늘 약 2,8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이번 인수로 수소 연료전지의 성능과 내구성, 또 생산 품질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수소차 관련주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SCI 지수 재조정이 오늘 장 마감 후에 진행이 되고 또 6월 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MSCI 한국지수 구성 종목에서 한온시스템과 카카오페이, 강원랜드, 삼성증권 등 4개 종목이 제외되고요. 또 알테오젠과 엔캠, HD, 현대일렉트릭이 신규 편입되니까요. 이 종목들의 주가 양방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시와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밤사이 뉴욕 증시에선 클라우드 기업 소프트웨어 업체 세일즈포스가 16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성적을 공개하며 주가 19% 넘게 급락했죠. 엔비디아까지 2% 넘게 쉬어간 반면에 테슬라는 자율주행 모멘텀을 얻고 리비안과 함께 전기차 업체들은 또 선방을 해줬거든요. 엔비디아가 사실 급등에도 하락했던 삼성전자가 오늘은 그동안의 부진을 딛고 좀 올라와 줄 수 있을지, 또 이틀 연속 급락했던 LG엔솔과 LG화학의 반등 여부까지 우리는 오늘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5월의 마지막 거래 꼭 힘내시고요. 오늘도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